그동안 무기 생산 자국화를 위해 연구, 개발에 많은 국방 예산을 책정하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는 생각보다 매우 미미합니다. 인도가 자국화로 망친 4대 무기를 보면 아준 전차, 헤일 테자스, 아리안트 SSBN, 제10소총, 인사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1983년 개발을 시작한 이래 여전히 개발 중인 인도 자체 경정 투기인 헤일 테자스입니다. 자체 개발 엔진의 델타액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이륙 중량 14톤으로 계획했으나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는 한때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중간에 외국산 제트기를 면허 생산하기로 선을 하여 다소 라팔이 선정되었으나 갑자기 자국화를 외치며 테자스 연구를 결정했었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 35년의 세월을 보내고 2022년을 목표로 개발에 몰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결과물이 나올 쯤 이제수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아리안트 SSBN은 인도가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탄도미사일 전략 핵 잠수함인데요. 인도의 기대와는 달리 아리안트는 진수와 함께 가압수로형 원자로가 말썽을 부렸고 실전 배치 직후 침수 사고를 일으켜 10개월가량 항해를 못해 작전이 불가능하다며 비웃음을 샀었죠. 제10소총, 인사지도 마찬가지로 인도의 실패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발을 담당한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의 기대와는 다르게 개발 과정부터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3.4 모드에서 자동으로 발사되기도 하며 잼이 걸리는 이른 다반사였으며 플라스틱 탄창이 부서지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인도군이 전사한 이유는 인사지 때문이라는 농담이 생길 정도니 얼마나 실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신조차 버린 주력 전차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아준 전차는 인도가 육군을 위해 30년이 넘는 세월을 투자한 애물단지입니다. 당초 인구군은 2세대 전차를 계획하였으나 독일, 미국, 그리고 영국이 줄이어 3세대 전차를 실전 배치하고 옆 동네 파키스탄마저 더 강력한 전차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인도 군수내부는 배가 아픈 나머지 무리수를 도왔습니다. 그것은 2세대 전차에서 3세대 전차로 업그레이드하라고 명령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인도는 2세대도 겨우 만드는 수준이었으니 3세대를 뒷받침해줄 기술적 인프라가 없는 것은 당연했죠. 인도의 생명하복 카스트 제도 또한 아준 전차의 슬픈 결말의 원인이기도 하는데요. 까라면 꺼라는 인도 군수내부의 명령도 아준 전차 개발 실패를 초래한 셈이죠.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한 예산보다 20배가 넘는 예산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아준 전차는 경사도 오르지 못하고 험로에서 엄청난 진동으로 포를 쓸 수도 없었으며 말도 안 되는 연비와 방수 처리 미비로 내부 침수가 발견돼 실전 배치도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출은커녕 아준 전차는 인도 본토에서도 못 써먹을 수준이라 인도의 국력에 먹칠을 했다며 비난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7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 전차 사업을 시작하여 K1 전차, K1A1, K1A2 전차 개발에 성공하고 이런 전차 개발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 K2 흑표까지 개발했을 때 인도는 안타깝게도 삽질만 하고 있었던 셈이죠. 무기의 자국화, 즉 자주 국방을 추구하는 인도지만 인도의 과거를 볼 때 인도 무기의 자국화의 현실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는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현재까지도 하루하루 치열한 육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벌인 라다크 일대에 중국은 최신형 15식 경전차를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고원지대까지 고성능 경정차를 끌고 오자 인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버렸죠. 중국 15식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군은 라다크 일대에 러시아제 T-90, T-72 주력 전차 등을 배치했지만 러시아제 전차가 고산지대에서 제대로 작전하지 못해 현재 중국 인민군에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도군은 중국 15식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한 경전차 사업을 추진키로 했고 한국의 한화 디펜스의 K-21-105 경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의 방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물론 K9 자주포, 백문을 인도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면허 생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당시 K9을 분쟁이 높은 국경지역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중국제 자주포 36문을 단 신문으로 박살내 한국제 무기의 아주 흡족함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이처럼 한국은 인도 측이 요구하는 기술과 모듈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도는 인도 내 성공적인 면허 생산의 쾌거를 이루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약 80% 수준에 이르는 한국 국방과학기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번 인도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 한국이 유력하다는 뉴스 보도에 조롱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K-21-105 미사일 포격은 중국의 15식 경전차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느라며 비웃는 듯한 글이 중국의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로 한국은 하여튼 현대미술적으로 껍데기는 잘 만든다. 한국 경전차가 고원지대에서 성능 측정은 해봤나? 한국도 인도에 할인 판매하려나 본데 K-21-105 위력이나 엔진 출력이 가당키나 한가? 포병 전차국 차대 방어에 불과한데 한 대만 맞아도 바로 뚫리는 것 아니냐? 이건 경전차라고 할 수 없는데 중국의 포병 전차 기관 보면 한국 경전차를 놀라 도망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 감히 정정당당한 중국의 경전차의 돌진에 맞설 수 있을까 등 한국의 K-21-105 경전차에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한국 무기의 중국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인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논평에서는 현재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가 방산 수입을 다변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 축소로 K-21-105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풍부한 현지화 경험으로 인도군이 만족할 만한 방산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무기 시장의 큰 손인 인도에 K-21-105가 도입하게 되면 인도군 내 한국 방산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방산 기술은 기존 인도 무기 수입액의 70%를 차지하는 러시아를 인도 방산 시장에서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3월 인도에서 큰 계약을 따기 위해서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직접 인도를 방문하여 무기 조달권에 대해 협상하고 인도와의 우호적인 동반자 관계를 증명하듯 인도의 한국 전쟁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인도의 공원 건설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논평은 한국이 이런 적극적인 홍보에 중국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일침했으며 언젠가 중국 인민군 앞에 등장할 전차와 장갑차는 더 이상 러시아군의 무기가 아닌 한국군의 무기일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중국군은 중국 당국의 엄격한 관리 때문인지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네 무기만 좋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산 무기가 인도 수주 사업뿐만 아니라 호주의 차세대 무기 사업에 한국산 무기가 유력 후보로 지목되어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호주는 현재 엄청난 규모의 방산 수주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의 10배 이상 넘어선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이번 호주군 사업의 승자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역대급 규모의 미군 장갑차 사업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이뤄질 본격적인 승부의 전초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호주의 장갑차 수주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은 방산 기업을 제치고 최종 경쟁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쟁자 독일 링스 장갑차와 비교해보자면 레드백의 가장 큰 강점은 방호력과 기동성인데요. 독일의 링스와 기본 재원은 비슷하지만 무게가 42톤으로 훨씬 가볍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드백이 100% 특수 고무 궤도를 이용한 혁신적인 궤도인 반면 링스는 금속 궤도를 사용하고 있어 호주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무 궤도는 금속 궤도에 비해 최대 30%의 연료 절약성을 보이면서 장시간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성능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장에서 연료의 효율성은 작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하죠. 더구나 고무 궤도는 주행 시 최대 70%의 진동을 감소시켜 이동 시의 피로를 줄일 수 있고 사격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레드백의 최대 13.5dB의 소음 감소 역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무 궤도와 유기압 현수 장치 덕분에 차체 중량을 줄인 부분과 그에 따른 승차감도 올라갔다고 평가받았는데요. 이러한 성능은 무게 감소와 향상된 기동성으로 연결되는데 이로 인해 최대 80%의 유지, 보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드백의 고무 궤도 장착의 효율이 더 높아 링스의 금속 궤도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독일의 링스 장갑차에 장착된 동력 장치가 최근에 개발돼 아직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도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이 승기를 거머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국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방산 기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인도가 중국 15식 경전차를 무너뜨리기 위한 히든 카드로 한화 디펜스의 K-21 105를 채택할 것이라는 소식을 중국이 거슬려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산 수출은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위상과 함께 전 세계의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지표입니다. 지난 12년간 우리나라는 막강해진 기술력과 강화된 군사력으로 방산 수출 세계 9위에 올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이번 무기 수주 사업에서 연승에 성공하여 세계 명품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그동안 무기 생산